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조종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변호사였고,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의사였고, 의사인 줄 알았는데 그냥 고등학생이었던 사람. 그런데요, 그 모든 게 전부 한 사람이었다면요? 그가 속인 건 단지 사람들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신분, 직업, 제도, 심지어 FBI까지.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시스템의 허점을 단 한 사람이 얼마나 정교하게 뚫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화입니다. 그는 총도, 칼도,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펜을 들었고, 말투를 바꿨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세상을 속였습니다. 아니, 세상을 연기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아바그네일 주니어. 단 16살에 집을 떠났고 21살에는 FBI의 수표 위조 감식 전문가가 됩니다. 이게 실화라고요?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따라 쓰지만 그는 인생을 직접 써 내려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건 1960년대 미국 뉴욕에서 시작됐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실상은 조용히 무너져가는 유리창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기울고 가정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 속에서 프랭크는 가방 하나 달랑 메고 집을 나섭니다. 돈도 신분도 보호자도 없던 16살 소년이었지만 하나는 있었습니다. 눈치. 그는 사람의 말투, 표정, 사회적 권위의 약한 구조를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해냈습니다. 그리고 처음 도전한 것이 바로 항공사 조종사 행세였습니다. 이유요? 공짜 비행. 유니폼만 입으면 어디서든 신뢰받던 시대였거든요. 중고 상점에서 조종사 옷을 사고 플라스틱 배지를 직접 만들어 붙이고 호텔에 들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페남 항공 조종사입니다. 오늘 숙소 제공되죠? 그 한마디에 방이 나오고 식사권이 따라오고 수표는 통과됩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보다 진짜처럼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그때부터였습니다. 거짓말은 그의 기술이 되었고 위장은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고 수표를 위조하고 조종사로서 수백 회의 비행을 공짜로 탑니다. 실제 조종은 안 했지만요. 비행기 조종은 안 했습니다. 대신 조종사보다 더 많이 탔죠. 이 모든 일이 고작 18살 때 벌어진 일입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이쯤 되면 멈출 법도 한데. 하지만 프랭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현실과 연기가 뒤섞여 있었으니까요. 다음은 의사. 병원에서 진료하고 차트를 검토하며 심지어 레지던트들에게 조언도 했습니다. 물론 수술은 안 했죠. 그건 선 넘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버드 의대 출신이라는 가짜 이력서, 잘 다듬어진 말투, 자신감 넘치는 태도, 그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은 그를 신뢰했고 환자는 그의 눈빛을 믿었습니다. 이쯤 되면 멈췄을까요? 아니요. 이제는 변호사였습니다. 하버드 법대를 나왔다는 허위 경력을 들고 그는 루이지애나주 검찰청에 수습검사로 들어갑니다. 판사 앞에서 보고하고 수사 전략을 짜고 형사와 협업하며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러다 진짜 하버드 출신 검사가 물어옵니다. 어느 교수 밑에서 형법 들었어요? 프랭크는 잠깐 멈칫. 그리고는 웃으며 말합니다. 아,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그 유머 한 줄로 또 위기를 넘기죠.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구냐보다 누구처럼 보이느냐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일막입니다. 이제 진짜 추격이 시작됩니다. 프랭크 아바그네일의 수표 위조 금액은 당시 환율 기준으로 260만 달러, 지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대. 하지만 그 피해는 단순한 돈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페남 항공 이름으로 수백 장의 수표를 위조해 세계 곳곳에서 현금화했고 심지어 각국의 은행 시스템까지 교묘히 뚫었습니다. 그의 흔적은 뉴욕, 마이애미, 시카고는 물론 파리, 런던, 로마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 퍼져 있었죠. 놀라운 건 이 모든 범죄가 너무 깔끔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는 무례하지 않았고 사치스럽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깔끔하게 면도하고 정중한 태도를 유지했으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마치 옆집에 사는 믿음직한 청년처럼 말이죠. 그렇기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모, 태도, 언어를 무기로 사람들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고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균열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떤 은행원이 이상한 점을 눈치챘고 어떤 호텔 매니저가 수표에 찍힌 잉크의 질감이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불일치들이 모여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까지 보고됩니다. 이 사건에 배정된 요원은 칼렐레티. 금융범죄에 정통한 그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단순한 위조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범죄로 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사회 전체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헬레티는 프랭크가 다녀간 도시들을 추적합니다. 병원, 검찰청, 항공사, 호텔. 그는 그 흔적을 하나씩 되짚으며 프랭크의 패턴을 파악해 나갑니다. 하지만 프랭크는 늘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이동 경로를 바꾸고 위장 직업을 바꾸고 사용하는 수표의 디자인도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쫓고 쫓기는 구조는 수사와 도망의 문제가 아닌 일종의 게임이 되어갑니다. 헬레티는 점점 더 프랭크에게 집착하게 되고 프랭크는 헬레티를 의식하며 일부러 단서를 흘리기도 합니다.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 하지만 절대 만나선 안 되는 두 사람. 그리고 그 결정적인 날, 1969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 크리스마스 이브.
그가 있다. 헬레티는 현지 경찰과 함께 호텔을 급습합니다. 문을 열었을 때 프랭크는 조용히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헬레티는 조용히 말합니다. 프랭크, 이제 그만하자. 충분히 잘했어. 그리고 프랭크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칼. 그 순간 연극은 막을 내립니다. 그의 나이 단 21세였습니다. 체포된 프랭크는 미국으로 송환되어 수많은 사기와 위조 혐의로 기소됩니다. 판사도, 언론도, 대중도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청년이 단 5년 만에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거대한 연극, 그 피해는 은행의 잔고에만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신뢰에, 제도의 허점에, 그리고 정의라는 단어의 무게까지 균열을 남긴 것이죠.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프랭크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고 중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그를 단순히 감옥에 가두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바로 그때 칼 헬레티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자는 우리가 잡아야 할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FBI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프랭크를 정식 요원은 아니지만 금융사기 자문 분석가로 고용한 것이죠. 그의 임무는 단 하나, 자신이 이용했던 수표 위조 기법을 통해 다른 사기꾼들을 찾아내는 것. 그의 책상은 이제 감옥이 아니라 FBI 본부였습니다. 수천 장의 위조 수표를 검토하며 그는 그 안에 숨겨진 허점을 누구보다 빠르게 찾아냈습니다. 그가 사기꾼으로서 쌓은 기술은 이제 정의를 위한 무기가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프랭크는 점점 변해갑니다. 더 이상 누구의 옷을 입지 않았고 가짜 명함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프랭크 아바그네일이라는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숨기지 않았고 대신 그 과거를 새로운 방식으로 갚아나갔습니다. 이후 그는 FBI를 떠나 자신의 보안 회사를 설립합니다. 금융 시스템 보안, 위조 방지 솔루션 개발, 청소년 대상 사기 예방 교육.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출발점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대부분 거짓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진실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 줄이 이 이야기 전체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프랭크 아바그네일의 삶은 결국 하나의 영화가 됩니다. 2002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이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을 제작합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프랭크 역을 맡고 톰 행크스가 칼 헬레티를 연기하죠. 단지 재연에 그치지 않고 이 이야기의 본질, 인간의 신뢰는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날카롭게 던집니다. 하지만 스크린에 담긴 건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프랭크는 영화보다 더 복잡하고 더 정교하고 때로는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는 쇼맨이었고 연기자였고 동시에 진심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범죄로 시작된 인생이었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구속을 넘어서 사회의 한 축이 되어갔습니다. 그의 강연은 언제나 만석입니다. 기업 CEO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모두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모입니다. 왜냐고요? 프랭크 아바그네일이라는 사람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신뢰의 본질을 파헤친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연 말미에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실수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 이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신뢰는 감정이 아닌 검증 위에 세워져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하죠. 어떤 인생이든 진실을 향한다면 그 끝은 구원의 서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외면합니다. 설마 저 사람이? 그럴 리 없지.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진짜라고 믿게 만든 건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제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믿음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된 한 사람의 삶.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를 의심하기 전에 혹은 맹목적으로 믿기 전에 이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던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